임성환 작가를 상대로 고 손문권 PD의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에 대한 첫 재판이 지난 21일에 열렸는데요. 그 현장에 생방송 스타뉴스가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남편이 죽었는데 가장 큰 피해자가 부인 아니에요? 그 사진을 법의학자한테 감정을 시킬 것이고 CCTV 동영상은 대검찰청 영상분석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고. 임성환 작가를 상대로 고 손문건 PD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난 21일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이날 열린 재판에는 손 PD의 부모와 여동생을 비롯해 양측 변호사가 출석했는데요. 민사사건인 관계로 피고인 임성환 작가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첫 공판의 쟁점은 손 PD 유족이 요청한 송부촉탁건의 채택 여부. 즉, 손 PD의 자살 장면이 담긴 CCTV와 사진 등 사건 당일 기록에 대한 요청을 재판부가 수락할지 여부였는데요. 2시에 시작돼 30여 분간 진행된 첫 재판. 진행된 사실을 바탕으로 재구성해 봤습니다. 판사는 입장과 동시에 이날 자료 요청에 대해 회의적인 판단을 전했습니다. CCTV와 사진 송부 촉탁은 임성환 작가의 위법한 행위가 명백히 드러났을 때 가능합니다. 이번 송부 촉탁, 채택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이에 유족 측 변호인은 채택해야만 하는 이유를 들며 판사를 설득했는데요. 그러던 중 발언권을 얻은 고 손문건 PD의 아버지가 판사에게 호소했습니다. 발언 내용은 사망 당시 손문건 PD의 목에 남은 흔적. 목을 매 사망한 사람은 몸이 밑으로 쳐져 빨간 흔적이 턱 바로 밑에 나지만 고 손문건 PD는 목의 정가운데에 빨간 줄이 있었다는 것. 이는 뒤에서 누가 잡아당겼다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고 손 PD의 어머니도 발언권을 얻었는데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죽은 손문건의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입을 뗀 어머니. 그녀는 아들의 시신을 사망 이틀이 지난 뒤에나 봤다며 임 작가의 사망 은폐의 예를 제시했습니다. 이때 임성환 측 변호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요. 자살을 심장마비로 받고 알린 건 손 PD 부모의 동의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원인이 자살이라고 굳이 말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닙니까? 또한 유족들은 손 PD의 시신을 사망한 당일날 보았음에도 이틀이 지난 후에 봤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흥분한 유족들은 임 작가 측 변호인을 향해 일제히 아니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이를 중재한 판사는 원고의 사정은 측은하지만 피고 임성환 작가의 위법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에 유족 측 변호인은 바로 그 위법, 불법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 CCTV와 사진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는데요. 또 민사소송임에도 자살 여부 등 수사 결과에 대한 의혹에 초점이 맞춰진 점을 지적한 판사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일 뿐 타살에 대한 이야기는 적시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며 재판장 내에서 유족의 발언을 수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CCTV와 사진 자료에 대한 요청을 이어간 유족 측 변호인. 자료 요청에 대한 임 작가 측 변호인의 동의가 있었음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그때 임성환 측 변호인이 사전 동의 내용을 번복했습니다. 번복하겠습니다. 판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 작가의 위법, 불법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CCTV와 사진 자료 요청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임 작가 측 변호인의 갑작스런 번복에 상황은 채택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굳어지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자료 요청 채택에 회의적이었던 판사의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자, 그럼 자료 요청 채택하겠습니다. 날선 공방이 계속됐던 CCTV와 사진 자료 요청.
결국 재판부의 채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법원 앞에서 임 작가 측 변호인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당사자의 요청으로 목소리 재연을 통해 인터뷰를 재구성했습니다. 재판장님이 진행하시는 방향이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판사가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자료 요청을 자신이 굳이 동의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임성환 작가의 현재 심경을 취재진에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걸 굳이 설명해야 하나요? 아니잖아요. 남편이 죽었는데 가장 큰 피해자가 부인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인을 위로는 못할 망정. 또 이날 공판 내용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는데요. 원고 주장.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타살 주장하시는 거냐고. 그럼 또 아니라고 그러고. 또 변호사님은 타살 의혹이 있다고 그러고. 어떤 걸 주장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고 손 PD 유족 측 변호인도 만나봤습니다. 우선 여러 자료 중에 CCTV와 사진을 신청한 이유가 무엇일까? 사건 발생 당시의 장면이 그 집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됐다고 해서 그 CCTV 그 동영상과 그다음에 그 손 PD 시신의 그 사진을 정밀 분석하면 그 임 작가가 사인을 숨긴 이유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CCTV와 사진 등 자료 요청이 채택된 만큼 앞으로의 진행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 사진을 법의학자한테 감정을 시킬 것이고 CCTV 동영상은 대검찰청 영상분석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고. 이외에도 유족 측은 이날 재판에서 보류됐지만 사건 당일 임 작가 이외 최초 목격자 고 손 PD의 후배에 대한 사실 조회 신청을 다시 준비할 예정입니다. 통상적으로 자살한 그런 그 현장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119 또는 경찰에 신속하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 작가가 어떤 그 손 PD의 후배한테 연락해서 그 후배가 먼저 와서 현장을 그 후에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위가 뭔지를 밝히기 위해서 통화 내역 조회를 신청한 것입니다. 첨예하게 다른 시선과 진실에 대한 날선 공방만이 가득했던 첫 공판 현장. 2심을 위해 양측은 어떤 카드를 준비할 것인지, 또 손문건 PD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은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